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 월드부터 업다운 게임까지 강의를 진행하게 된 고성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반복문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 반복문 아주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추후에 코드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반복문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좀 위험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과제를 안 드렸어요. 조건문 과제를 안 드렸는데, 왜냐면 전 방법문을 배운 다음에 조건문과 같이 혼용해서 과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거나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문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말 그대로 반복을 하는 문장이거든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1에서 10까지 더한 수를 출력해 보세요. 지금이요. 네. 자, 반복문을 모르신다면 이거 프린트 1 더하기 3 더하기 네.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학을 좀 배우신 분들은 프린트 이 공식 있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즉 10 곱하기 11 괄호로 묶어주어야 되고요. 나누기 2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두 개 출력하면은 둘 다 55가 나오고 55.0이 나오죠. 55.0 이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이게 왜 55.0이 나올까요? 나누기의 결과는 항상 플로트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목만 찾으면 되거든요. 몫을 반환하는 연산자가 뭐였죠? 슬롯이 2개였어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은 둘 다 55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직 반복문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자, 여러분 홀수 1부터 10만까지의 홀수의 합을 출력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은 규칙은 주어졌어요. 이 1부터 10만까지의 범위에 있으면서 홀수인 애들을 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하기엔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몇 시간을 해도 몇 시간이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우 힘들 거예요. 이거를 10만까지 해야 합니다. 10만까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 반복문인데요. 반복문. 파이썬에서의 반복문은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while문과 for문.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while문은 조건문이 들어가고요. 저희 앞에 if문에 들어가는 그 조건 있었죠? 그거랑 동일합니다. for은 for I in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while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while문은 이 조건이 트루일 동안 이 들여쓰기로 된 이 문장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조건문이 true일까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뭐였죠? 1부터 의 홀수의 합을 출력하라. 이게 문제였잖아요. 이걸 while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while 를 하기 전에 일단은 합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어야겠죠. sum이라고 합시다. sum은 0으로 저장을 해주는 이 초기화라고 해요. 항상 변수에 어떤 특정 값을 처음으로 넣어주는 그 행위, 그거를 초기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sum은 이 sum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sum 언더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sum 언더바라는 변수에 0을 저장할 거고요. 또 1부터 10만까지 1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1부터 10만까지를 가리키는 그 변수를 num이라는 변수를 1로 먼저 초기화를 하면서 이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while num은 1이죠. num이 10만보다 작을 동안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홀수를
그때 합을 출력하라잖아요. 여러분, 홀수일 조건이 뭘까요? 이 숫자가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숫자가 홀수임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넘을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입니다. 여러분 홀수 2로 나눠보세요. 항상 나머지는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넘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면 그때 썸에 더할 거예요. 더해서 넣어줄 겁니다. 넘의 값을요. 자, 이 새로운 기호가 나왔죠. 새로운 연산자가 나왔어요. 이거를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그 기존의 산술 연산자가 있죠. 그 뒤에 이게 붙은 건데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뭐 이런 것들이요. 퍼센트는 이거는 잘 안 쓰지만 이 앞에 세 가지는 많이 쓰고요.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썸은 3이라고 했으면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자, 하나하나 해석해 봅시다. 썸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 뭐 썸은 5라고 할까요? 썸은 5라고 할게요. 자, 썸에 5라는 숫자를 저장을 했는데 썸에다가 이게 대입 연산자죠.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넣는다라는 뜻이고, 이 썸에 3을 더한 값을 다시 썸에 넣겠다. 제가 변수를 설명해 드린 영상에서 똑같은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값을 넣어주게 되면 원래 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값이 저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썸은 5였죠. 현재 5랑 3을 더한 이 8이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머는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만든 게 이겁니다. 복합대응 연산자요. 얘도 풀어 쓰게 되면은 썸 플러스 넘.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돼버립니다. 이거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반복이 몇 번 될까요? 넘은 1입니다. 넘은 10만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몇 번 반복될까요? 10만 번 반복될까요? 아닙니다. 무한 번 반복돼요. 이거를 무한 루프라고도 하는데 왜 무한 번 반복되냐? 이 넘에 대한 변수의 값이 지금 넘의 값을 바꿔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넘은 계속 1이에요. 계속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넘을 1씩 증가시켜 줄 겁니다. 이거 네, 1씩 증가시켜 줄 겁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10만 번이 반복이 되겠죠. 네, 실행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출력을 안 했네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넘을 출력해 볼게요. 뭐 출력하기 전에 1부터 10만까지의 홀수의 합 하고, 제가 여러 개 쓰려면 콤마를 통해서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네, 10만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1부터 10만까지의 홀수들을 다 더하는데 10만 1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자, 제가 실수했습니다. 넘의 값을 출력해 버렸네요. 넘이 10만까지 가는데 이게 1이 더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10만 1이 되거든요. 자,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 넘이 아니라 바로 sum 언더바였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은 와, 이렇게 된대요. 다 더하면은 엄청 큰 수죠?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나오나 봐요. 자, 여기서 이 반복문의 실행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조건부터 검사합니다. 넘은 1로 제가 초기화를 했어요. 조건부터 검사를 했더니 1은 10만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넘에 1이 더해졌네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서 또 조건을 검사해요. 넘은 2가 됐죠. 1이 더해졌기 때문에 2는 10만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을 해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99,999에서 1을 더했어요. 10만이 됐죠. 만족하네요. 10만보다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또 반복하고 이제 넘에 1을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검사를 해요. 얘는 근데 10만이 아니라 10만 1이죠. 얘보다 크단 말이에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while문을 빠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넘을 출력했을 때 10만 1인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10만 1이 출력이 됐었어요. 그죠? 실수였지만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반복 순서를 이해하시면은 반복문은 정말로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네, while문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for문은 for문 일단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range라는 거. range. 자, for문은 while문과 다르게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고 이 시그널에 값들을 하나하나 읽어와서 이 i에 대해서 문장을 처리하는 구문이거든요. 말이 너무 어렵죠? 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문제를 풀어본다면 for I in range 1부터 10만 까지인데 여러분 이 range는 끝에 얘를 포함하지 않아요. 즉 이 부분은 1부터 99999까지밖에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에는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값보다 1을 크게 항상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한 개가 더 들어가는데 얘는 1부터 10만까지 몇씩 증가시키면서예요. 얘는 1부터 10만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이 i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이걸 안 써주게 되면은 1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를 디폴트 값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다가 sum 언더바라는 거 여전히 영어로 초기화 해주고요. 또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for문 안에 if i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은 sum에다가 더해라 i를요. 네. for문을 하게 되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와,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저도 for문을 선호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복잡했어요. while문은 이렇게 몇 줄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나오는데 얘는 4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줄여볼까요? 더 줄일 수 있어요. sum 언더바 0 하고요. for I in range 1부터 2 하고요. sum에다가 더해줍니다. i를요. 이렇게 세 줄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측이 가시나요? i가 이 range가 1부터 10만까지 가요. 근데 얘가 뒤에가 없으면 1씩 증가하면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i는 자동으로 1이 들어가게 되고 2가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5, 6 해가지고 10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때마다 이 문장들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실행을 해주면은 자, print sum 언더바 얘도 해줄게요. 두 개 똑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그쵸? 자, 하면은 네, 아까 while문에서 한 거와 똑같은 값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이 i라는 거는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a든 s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저번에 변수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i로 많이 써요. 네, for문은 이게 다예요. for문은 이게 다고요.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적용하기 전에 formun이래. 반복문과 같이 나오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break와 continue. break가 뭔 뜻이죠? 여러분, break는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반복을 그만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continue는 뭐예요? continue는 계속이란 뜻이잖아요. 자, 이거는 실행을 하다가 continue를 만나면 그 아래 문장들을 건너뛰고 다시
반복에 들어가게 돼요. 아, 이거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단 이렇게 해볼게요. if i가 5만이라면 i가 5만과 같다면 브레이크를 해라. 말 되죠, 여러분? 말 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게 반복을 이렇게 돌다가 i가 50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라네요. 이게 브레이크가 뭐 한다 했죠? 반복을 탈출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포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거를 만나는 순간. 만약에 이 프린트 i를 출력하게 된다면 이 i는 어디까지 출력이 될까요? 실행하면은 i가 1부터 너무 느려요. 아니야. 1000까지 하고요. i가 500일 때 브레이크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1부터 나오면서 어디까지 가냐? 네, 여기까지 499까지 나왔죠. 499. 왜 499까지 출력됐냐? 499 다음은 뭐예요? 500이죠. 500이 들어왔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네요. 출력도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에 499까지 출력이 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521까지 할게요. 521까지. 컨티뉴를 쓰게 된다면, 컨티뉴가 아까 계속해서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쭉 가다가, 자, 여기 집중하실게요. 여기 집중하실게요. 아까와 똑같아요. 똑같이 499까지 가다가 500을 만났어요. 이 컨티뉴는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무시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간다고 했죠.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500을 건너뛴 거죠. 결국 건너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500일 경우로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500일부터 다시 새롭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500일 경우 바로 다음 반복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브레이크와 다른 점이 있죠. 브레이크는 그냥 탈출을 해서 반복 자체를 끝내버려요. 하지만 컨티뉴는 탈출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부분만 스킵해버리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이거 저희 이제 뒤에 게임을 만들게 될 텐데 그때 잘 쓰이게 될 거예요. 반복문도 여기까지 간단하게 나가봤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렵지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반복문은 과제가 필수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과제입니다. 사용자에게 단수를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한 후 그 단수의 구구단을 출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했다면 3단이 나오는 거예요. 314, 326, 339 이렇게요. 단 결과가 홀수인 것만 출력하세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해내실 수 있어요.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저번과 다르게 다음 영상에서 과제 리뷰를 하지 않고요.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멈추세요. 멈추고 이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제 풀고 오세요. 네, 풀고 오셨나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수를 입력받으래요. 단수는 뭐죠, 여러분? 숫자죠. 이것부터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에 저장하라. 당연히 단수를 입력했으니까 뭐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구나. 자, 단이 영어로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렇게 단이라고 할게요. 영어로 단 해서 얘는 숫자 정수기 때문에 int로 묶어주고요. input 단수 입력 이렇게 해서 이 단수를 숫자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끝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단수에 구구단을 출력하세요. 구구단을 출력하려면 1부터 9까지 출력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단 곱하기 1를 출력해서 쭉쭉쭉 복구 막 한 다음에 2, 3, 4 하면은 구구단이 출력됐네요. 그쵸? 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제가 999단을 출력하세요 하면은 이거 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구구단을 출력할 건데 이 문제의 의도는 반복문을 쓰라는 거예요. 반복문을. 자, 어떻게 쓰느냐? for i in range 2단부터 대부분 1단부터 할게요. 1단부터 9단까지니까 제가 저희가 원하는 값보다 1씩 끝에는 1 큰 숫자를 적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콜론 무조건 붙여주시고 자 이제 해볼게요. 일단 결과부터 출력을 해볼까요? print 단 곱하기 i 단 곱하기 i. 자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 그냥 i를 쉽게 이렇게 이게 단이 숫자잖아요. 얘도 숫자고 그러면 결국 이 꼴이 돼요. 만약에 4단을 입력했으면 숫자 4 곱하기 문자 출력되고요. 이 i 뭐 i가 3이면은 3 4 곱하기 3은 4 곱하기 3의 값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보기가 이쁘게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출력을 해볼게요. 단수를 이거 저번 시간 거로 무시하시면 되고요. 단수를 입력해 볼게요. 뭐 8단을 해볼까요? 네, 잘 나오죠. 8 1은 8 8 2 16 8 3 24. 네, 정상적으로 출력이 다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인 것만 출력이었죠? 홀수인 것만 출력이었죠? 그러면 그냥 쉬워요. 홀수일 경우를 따지면 되지 않을까요? 따진다는 게 뭐냐? 조건을 따져라. 즉 조건문을 쓰라는 겁니다. if 단 곱하기 i 이 곱셈의 결과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얘가 홀수였잖아요. 그때만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실행을 하면은 아이고 못하네요. 저것도 잘 나온 걸 거예요. 그죠? 뭐 7단 하면은 실리는 14니까 짝수이므로 출력이 안 됐고요. 지금 뭐 74도 28이니까 짝수라서 출력이 안 됐어요. 자, 진짜 결과가 홀수인 것만 출력이 됐죠. 네, 끝이에요 과제. 네, 여러분들은 항상 이럴 거예요. 아, 문제 진짜 어려웠는데 막상 알고 나니까 쉽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아시는 분들이 코드를 보고 이해하려는 방법을 그래서 선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저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직접 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보고, 즉 남의 코드를 보고 이해한다는 것, 그거는 컴퓨팅적 사고가 늘 뿐만 아니라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이 쓴 거를 이해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고 내 답과 여기에 나와 있는 답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거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반복문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목에서 나온 여기 헬로 월드부터 업다운 게임까지의 이 업다운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